좋습니다. 예, 잘생기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예. 큰 문제 없이 잘 뭐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군수님이 거의 신세대 아닙니까? 아주 잘합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잘생겨서 정우성 저리 가라야 정말 잘생겼거든요. 솔직히 우리 시험보다 조금 더 잘생겼고요. 얼굴만큼이나 솔직히 잘 운행을 하시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잘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톡톡동행인이 만날 인물은 이희진 영덕 군수입니다. 올해로 취임 1년 차를 이제 막 지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민들의 말씀처럼 과연 정말 젊고 유능하고 우리 군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실 분인지 제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재밌어요. 야, 소문이 많네요. 예. 저희가 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꽃중년이다. 그리고 뭐 네. 젊은 군수다 하시는데 예. 정말 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톡톡동행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영덕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덕 군수 이희진입니다. 자, 지금 이 집무실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나 봐요. 지금 예. 책상 위를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문서들하고 서류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또 이 집무실은 처음이거든요. 예. 제가 집무실 이렇게 잠깐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예. 야, 이쪽에는 보다시피 그냥 영덕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영덕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장포 등대 그리고 이제 50천 고래벌 해수욕장 또 바람의 도시처럼 풍력단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군수님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으로 톡톡동행인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까지도 많이 담아왔거든요. 네.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넓고 이 아름다운 영덕 중에서 저희가 어디로 가면은 오늘 이야기하기 참 좋을까요, 군수님? 많은 분들 찾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희진 군수님과 함께 자리를 옮겨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깨끗한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곳, 바로 영덕 풍력발전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네. 영덕은요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가면 파란 바다가 있고요. 또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이렇게 깨끗한 바람이 부는 공원이 또 이렇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곳 풍력발전단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같이 이게 녹음이 이렇게 푸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에 보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맨 위에 자리하고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저희도 들려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올라가는 중턱에 산 중턱에 공원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것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풍력단지 내에 산림생태공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곳인데요. 블루로드를 걸으면서 이 지금 산림생태공원에 이 내를 조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가족들끼리 찾아서 좀 거닐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우리 이희진 군수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4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진 군수의 인생을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요. 네. 아니, 저는 조금 생소합니다. 네네. 라이벌 류중일. 예. 예, 군수님과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이신 류중일 감독과의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인연이 시작된 거죠? 유중일 감독과는 인연이 되려면 큰 인연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직 사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유중일 선수가 영덕 출신입니다. 영덕에서 태어났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저도 이제 유중일 선수와 같이 저도 초등학교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맞는 대회를 나갔는데요.
대구의 명문이라면 삼덕초등학교, 경북의 뭐 야구 명문이라면 영덕초등학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중일 선수는 삼덕초등학교의 포수였고요. 예. 저는 영덕초등학교의 포수였고, 뭐 그런 점에 보면은 또 삼덕하고 해서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뭐 라이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그때 당시 시합을 직접 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그때 저희들이 사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구를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돈이 없어 쌀을 예를 들면 2대를 가져가서 한 대는 뭐 팔아서 뭐 자비하고 예비하고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서도 2대 0으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뭐 그래서니까 아무래도 유중일 선수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중일 선수가 소속된 야구팀 삼덕초등학교 이겼다. 이겼었다. 그렇죠? 어릴 적에 이겼었다. 예, 이겼다. 근데 사실 유중일 감독님 하면은 감독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타자이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또 그러면은 우리 군수님께서는 네. 어릴 적에 똑같은 포수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타율이라든지 타격 솜씨는 어느 정도였나요? 저도 뭐 유중일 선수가 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 3번 뭐 이렇게 치고 했으니까 그때 감독 선생님이 미팅을 하는데 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대구 경북에 타율을 해보니까 한 9위 정도를 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따지면은 유중일 선수보다는 결국 타율이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럼 네. 저희가 그때 계속 야구를 하셨으면 네. 어쩌면 영덕 군수 이희진이 아닌 네. 또 한국 야구의 한 획을 그은 야구 선수 영덕 출신의 이희진 선수를 네.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류중일 감독이 영덕 분이셨구나라고 지금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듯 그렇죠. 싶습니다. 예, 예. 저희가 조만간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유진일 감독님을 직접 톡톡 동인에 모셔서 네. 우리 군수님을 네. 어린이 이희진을 기억하고 있는지 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런데 그 야구만 하셨던 게 아니라 네. 또 축구도 이렇게 하셨다고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요. 예. 그럼 어릴 적 꿈은 운동선수가 되시는 거였어요? 그런 꿈이 아니고 좋아했는 것이죠. 예. 제가 뭐 대학교 때도 축구에 4년 동안 축구 그 서클을 하고 또 아마추어 뭐 그 대학교 그 내에 아마추어 또 대표다고 했으니까 예. 좀 운동은 조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고향이 또 영덕이시잖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영덕에서 무엇 하면서 또 노셨고 어느 곳에서 이렇게 지내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때의 노는 문화는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게 가장 지금은 혼자 노는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순사, 뭐 도둑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전체 동네가 하나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점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보리 못 얘기 하기 전에 보리밭에 이제 친구들이 잡으러 오면은 숨어서 가만히 있어 보면요 이 보리 소리 있죠. 이 보리 소리. 근데 그게 참 편안해요. 근데 어리지만은 그런 기억은 남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따뜻했고 좀 시골이었지만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나중에 내가 다시 영덕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영덕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타지에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저도 한 22년 국회에 있었습니다만은 또 늘 고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여기 지역분을 모셨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했고 또 영덕에 계시는 선후배들하고 가슴 계속 이제 부딪혔고 뭐 그런 것들이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 느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영덕군이 고령화 사회로 이제 많이 접어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이게 작은 시골 마을에 이제 어린이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지도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영덕의 아이들 앞으로 어떤 꿈을 좀 주고 싶고 어떻게 좀 키워나가고 싶은지 생각하고 계시는 바는 있으신지요? 네네.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죠? 노인 중심이고 또 정책도 그렇게 갖는 것 같아요. 예산도 이렇게 보면은 노인 중심으로 많이 갔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성장해서 미래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지역을 책임질 아이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그런 기반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공무원
특히 또 도서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그 도서관이라든지 뭐 좀 어린 놀이터 이런 것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뛰노는 아이들 예. 영덕군에서 이제 군정을 운영하시다가 한 번씩 보면 예. 정말 남 같지 않으시겠어요? 어린 시절 생각도 많이 나시고요. 그렇죠. 예, 특별 나죠. 예. 예. 저도 뭐 사실은 늦둥이도 키우고 있으니까 아. 예, 특별 나죠. 예. 아, 늦둥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7살 늦둥이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애들 보면 남다르지 않죠. 뭐 이야기를 지금 잠깐 듣다 보니까요. 네. 이게 뭐 어린아이부터 고령화 문제까지 오늘 군수님께 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지금부터 저도 계속 듭니다. 예, 오늘 그래요? 계속해서 좋은 말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희진 군수의 인생을 말하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제가 조금 다소 생소합니다. 예. 새치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군수님 뵈니까요. 머리가 까마신 게 새치가 안 보이고요. 예. 또 군수님의 수식어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 모르겠어요. 군수님의 요즘 수식어가요. 꽃중년. 꽃중년. 그리고 젊은 군수의 이미지거든요. 아, 예. 예, 이러신데 새치라고 하니까 예. 저도 이 키워드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야기를 저희가 또 들어보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됐더라. 네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제가 정치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것을 많이 치르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작업 같아요. 그런데 제가 30대 후반인데 총선에서 정말 표차가 얼마 안 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 선거가 만약에 개표를 하고 난 후에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제 머리가 하얗게 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게 정치가 참 어려운 작업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했고요. 그때부터 염색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좌관 생활을 22년간 또 하셨습니다. 몇 살 때 그럼 처음 시작을 하셨던 제가 건가요? 2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부터 예. 이제 보좌관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뭐 정치에 뜻이 있으셔가지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셔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뭐 그런 큰 계기는 없었고 제가 뭐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뭐 단과대학교 학생회장을 했고요. 예. 뭐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대장도 했고 뭐 이랬는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계시는 선후배 분들이 그렇게 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을 두고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22년 세월이 흘러갔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자, 말이 22년이지 더구나 스트레스나 과로가 많다고 소문난 우리 그 보좌관직이잖아요. 네, 22년 세월 중에서 야, 정말 이때는 내가 잊지 못한다. 네. 라고 가슴에 남아있는 사진 한 컷. 그 네. 장면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장면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거가 끝나고 예를 들면 모시는 분이 니 때문에 당선된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그랬는데 그때의 느낌들이 있고요. 특히 뭐 정치권에 있으면은 돌아서 보면은 지금 이제 기초 노령연금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 한 2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시작을 제가 그 당시에 보사위원회 국회의원을 모실 당시에 노령연금 5만 원 처음 시작했고 또 노인의 날도 정하게 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을 또 발의하기도 하고요. 제안하기도 하고 예.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다 되고 나서는 이제 되게 기쁘다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네. 굉장히 많은 또 수고로움이 많잖아요. 예. 퇴근도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예.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바쁜 업무를 보내나요? 14대 예를 들면은 14대 국회보다 지금 국회는요. 일량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 보좌관이 3명이었는데 지금 7명이니까요. 예. 그 업무량이 보좌진 인원으로 하더라도 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야근은 뭐 사실 좀 빨리 퇴근하면은 바쁠 때는 뭐 한 10시 뭐 이런 게 한 1년, 2년 정도도 그래도 저는 지속적으로
퇴근을 좀 빨리 할 경우가 그 시간이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는 늘 이렇게 나왔고요. 물론 또 일의 비중에 따라 다른데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좌관들이 그렇게 뭐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휴일도 없이 이제 예. 뭐 본인의 생일이나 예. 가족들 돌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 죄송한 질문이지만 바가지는 혹시 없으셨나요? 예. 제 결혼 날짜가 8월 28일입니다. 예. 제가 결혼 날짜를 왜 8월 28일 했냐면요. 예. 9월 달 9월 10일부터 정기국회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정기국회 때문에 제가 이 그 더운 여름 8월 28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하고 일을 그렇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그 22년 동안에 뭐 저희 집사람이 잘 견뎌준 것 같아요. 애들 키우면서 어려움도 많았죠,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살아오는데 뭐 집사람이 많이 도와줬죠. 많이 이해해줬고 고맙죠. 예. 정말 힘들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22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본인의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저는 생각건데 게으름은 피우지 않았는 것 같아요. 게으름은 피우지 않았는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정치권은 많은 사람들하고 공동의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원의 수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또 그 비중이라는 것은 법률로 통해서 또 국민에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어떤 그 진정성 또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제가 배우면서 왔죠. 제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배우면서 성장해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청년 때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지금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22년간 보좌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 정치인으로 이제 또 변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정치에 이렇게 내가 본격 정치를 해봐야겠다라고 특별히 마음을 먹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뭐 정치를 꼭 하겠다고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좌관 생활하면서 이제 국가의 정책도 알게 되고 국가의 시스템도 알게 되고 또 지방, 경상북도 또 우리 지역, 영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 또 법률 그리고 또 예산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이제 정착이 돼 가는 과정이 제가 살아온 가정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젊었으니까 또 제가 이제 국회라는 곳에서 조금 더 좀 배워왔지 않느냐, 제대로 좀 배워왔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지역에서 좀 젊지만은 한번 실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그 22년의 시간들이요. 예. 지금 이렇게 군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어떤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일단 그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산적인 측면에 어디에 우선을 줘야 되는지 또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또 규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 나름 그동안 22년 동안 보좌관 하면서 그 느낌 또 배우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런 실수를 줄어들 수 있는 것이 그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한 만큼 분명히 힘드셨던 일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보좌관 생활하면 가장 이렇게 힘드세요? 늘 이제 국회의원을 모신다는 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책의 판단을 제대로 보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료를 찾고 전문가를 찾고 자료를 준비하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별히 또 예산 때는 전쟁이죠. 특히 지역에서 이제 뭐 중요한 사업, 뭐 고속도로, 철도 또 지하 만약에 빠지는 예.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부처에 가서 줄 서면요 복도에 꽉 차 있습니다. 예산 따려고 전쟁터와 같이 이렇게 지역 예산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죠. 안 그래도 저는 그 뉴스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뭐 꽉꽉 찬다고 할까요? 진을 다 치고 이렇게들 있는 모습들도 한 번씩 이제 뉴스나 통해서 네네. 볼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 지역민들도 사실은 그 어떤 판단으로 이제 정치인들을 판단할지는 모르지만은 다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또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은 그건 좀 칭찬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칭찬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열심히 했다면 어깨 정도는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예. 사실 저희는 국회를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몸싸움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는데 예, 예.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국회의원이 나가는데 보좌관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해보셨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뭐 전쟁터와 같죠. 예를 들면은 뭐 책상, 의자들이 다 위에 사이에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대치를 합니다. 이야, 어릴 근데- 적에 운동하시기 잘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한 번은 중앙지에 예. 제 얼굴은 안 났는데 딱 그 숙이고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참 부끄럽다 생각이 참 들대요. 뭐그 안에서 제 어쩔 수 의지가 없었지만, 틀리지만은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또 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또 이제는 또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우리 국회가 또 어떤 식으로 또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뭐 선진화법이 되어서 이제 많이 좀 바뀌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폐단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조금 여야가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서서 그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좀 따져주시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은 인정해주는 뭐 그런 문화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주체는 국민이 먼저 될 수 국민이다. 있도록. 그렇죠. 예. 예. 이희진 군수의 인생을 말하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본방사수입니다. 이 군정 운영에 여념이 없으신데 예. 밤이면 밤마다 TV를 켜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TV를 보시는 거예요? 또 늦게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 아버님하고 TV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님과 두 분이서 네.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가족분들은 또 어떻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살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뭐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인데요. 예. 선거 때부터 내려와서 지금 한 기간 따지면 한 2년 조금 넘게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지금 두 분이서 살고 예. 계신데 중년의 아들과 노년의 아버지 예. 이 두 남자의 일상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어떻게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세요, 두 분이서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91이신데요. 예. 사고가 나가 귀가 조금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 아까 TV를 같이 보는 이유가 그래도 자식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뭐 대화는 사실 좀 어렵더라도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단 몇 시간이라도 같이 텔레비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도 뭐 행복합니다. 예, 행복. 그냥 두 분이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예. 자연스럽게 의지가 되시고 하시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식사라든지 혹시 예. 음식은 또 그럼 한 번씩 하세요? 예. 바쁘신데도? 예, 그렇죠. 실제로 아버님을 위해서요? 아버님 위해서도 하고 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도 하시고 그렇죠. 아 서로 음식 솜씨는 누가 좀 더 나으신가요?
아버지가 좀 나으신 것 같아요. 반찬을 잘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서 드리니까 야, 내가 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 했길래 저는 집단에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된장찌개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야, 열 몇 가지를 넣는데 네가 하는 거는 뭐 단순하다 이거죠. 그러시냐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그래도 계속 된장찌개 정도는 제가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두 분이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얼굴 보고 식사하시는 것들이 또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것이요. 우리 군수님 얼굴에 지금 다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아버님 말씀을 제가 잠시 더 여쭤볼게요. 그 사방공사의 대가라고 이제 좀 이름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네, 예. 심지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학으로 또 예. 공부를 하셨고요. 예. 그런 아버님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배우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떤 점들을 주로 이렇게 배우면서 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을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를 볼 때 그 초등학교 나온 이상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에 이제 등록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 일하시는데 한번 제가 간 적은 있습니다. 갔는데 사방을 이제 그 판으로 만든 나무를 가지고 공사를 하시면서 이 판을 이게 흙을 다지기 위한 때리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곳을 5번, 하나, 둘, 5번, 6번 끝일 줄 알았어요. 10번을 하시더라고. 근데 10번을 하는데 10번을 안 거쳐요. 20번을 해요. 30번 정도를 그 한 곳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사방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는 것을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고 땀을 흘리고 나올 때 볼 때는 장인 정신이 조금 아버지한테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집에서 이제 여름철에 사방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저희 아버님이 그래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지만은 설계라든지 뭐 로고라든지 뭐 이렇게 계산법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디서 어떻게 배우셔서 이래 물었습니다. 사실은 물으니까 독학으로 배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느낌, 저희 아버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살아셨구나, 사시는구나. 그때 느낌은 상당히 존경스러웠어요. 아버님의 성품이 그러셨을까요?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만나신 한 어르신께서 아버님의 이름을 대고 유세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마을 회관을 갔는데요. 예. 제가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 뭐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뭐 보좌관 이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네는 여기 영덕 여기 이 지역에 와서는 어르신들한테는 자네 아버지 이름을 대면 될 거다. 자네 이름보다 자네 아버지 이름을 대고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제가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이 선거라는 거는 많은 도움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인심은 얻고 사셨구나. 그게 이제 또 저한테, 자식한테 참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 그때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뒤돌아보며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그 아버님하고도 지금 또 같이 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영덕군이 또 갈수록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영덕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 고령화 세대, 이제 100세 세대라는 거 아닙니다. 영덕군도 지금 65세 인구가 32.2%입니다. 60세 따지면 39%가 넘습니다. 저희 노인정에 가면은 어르신분들이 3가지 요구 정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로당을 좀 넓혀달라. 두 번째는 쌀을 좀
예. 1년 내내 드실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겨울에 춥지 않게 난방비를 예. 1년 내달라. 그것이 우리 국가가 다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데도 그러나 우리 영덕의 실정은 세수가 뭐 재정 자립도가 8.2%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들이 제가 군수로서의 느낌은 뭐냐면은 일단 일자리도 만들고 하지만 또 세수를 확보해야만이 이 복지를 늘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좀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군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또 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는 믿어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이희진 군수의 인생을 보여주는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군수님. 네. 네 번째 키워드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한 달에 20일이에요. 한 달에 20일. 예. 한 달에 20일을 그분을 만나신다고. 네. 예. 그분을 주로 만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굽니까? 아, 술 말하는 거예요? 술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술을 많이 드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 평소에 어떻게 술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마실 때는 즐기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 20일 정도는 마시죠. 한 달에 한 국회에서도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마셨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초반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하고 주로 이렇게 술을 드시고 또 자주 드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뭐 공식적인 행사도 많고요. 또 여기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기관장들하고도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예. 또 뭐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나 또 이렇게 또 선후배들 또 이렇게 뭐 다양한 계층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따라주는 술잔이 제일 맛있던가요?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술을 조금 따라주시는 분요. 술을 조금 따라주시는 분이 예.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가장 좋아하시는 안주는? 안주는요, 우리 영덕에 물가자미 많이 나잖아요. 예. 가자미를 말린 그 가자미 말린 찢어서 먹는 거 있죠. 꽤 별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기도 하지만 안주로도 이제 예. 영덕에서 나오는 가자미는 정말 맛이 좋죠. 정말 맛있어요. 예. 예. 몸이 좀 힘드시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너무 잦은 술자리 때문에. 좀 힘들어요. 예. 아, 저도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자리들이 있으면 또 사람과의 만남이고, 그게 또 소통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줄이면서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누가 따라주는 술이 어떤 술이 제일 맛있느냐면 바로 조금 따라주는 술. 예, 이게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한잔 하실 때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1000여 표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박빙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좀 아찔하기도 하실 것 같고요. 네. 어떠셨어요? 전반적인 선거가? 일단 뭐 1203표 정도가 이렇게 났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한 22년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과정이었고, 또한 지금 그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여기에서 그 기반을 다져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또 고령 사회 아닙니까?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딱 하시는 거고요. 뭐 그런 분들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뭐냐면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질서를 잡고 있는 판에 이제 들어오시기가 선뜻 이제 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젊고 다양한 변화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어요? 오히려 마케팅이 조금 더 달랐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거 시스템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 뭐냐면은 옛날은 공천을 누군가 당겨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뭐냐면은 전 국민들이 전화로서 이제 결정을 전 국민한테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예. 한 표라도 이기면은 이기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유리한 것이요. 오랫동안 이 조직을 관리하시면 유리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면으로 하면 제가 배워왔던 거, 국회라는 거, 또 제 생각 이런 것을 전달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와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SNS에 이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예. 많은 문자를 제가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강구 시장에 가서 또 아니면 강구 또 이렇게 물향장에 가서 또 어디 뭐 영예 시장에 가서 아니면 뭐 농어촌에 가서 그 느낌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수를 갔는데요. 연세가 제가 깜짝 놀랐는 건 70 후반 되는 그 어머님이 처음 보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진입니다 하니까 아니 내한테 그래 문자 보내신 분이네. 그런데 아유 글이 너무 좋더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그 SNS 문자를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 문자를 보시면서 생각을 공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점들이 주민들한테 잘 전달됐고 제 생각이 전달됐고 좀 그런 선거의 변화들을 이끌어왔다. 그런 것들이 저도 하나의 당선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 문화들을 형성해 왔는 부분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또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부분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1심, 2심에서 다 이게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상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것을 배웠습니다. 어쨌든 저도 국회라는 곳에서 한 22년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하고 있고 또 그 문화 내에서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그것이 군 행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인간성상에서 군정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그것이 이제 저로 인해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저도 속상해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계기가 오히려 군정을 더욱더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음다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22년간 공부를 했지만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할 것이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뭐 국민들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영덕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 4년 전에 물론 제 전임 군수가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의회에 7분이 동의를 한 사안입니다. 또 국가로 이렇게 국가 사무로 넘기는 상황이고요. 또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등을 예측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에 명확하게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집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분들도 또 있죠. 그러나 제 입장은 어쨌든 그런 갈등들을 추려 나가고 또 그분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이 그것도 지역을 위해서 다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정말 잘 받아들여서 갈등을 줄여 나가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새로운 발전, 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참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다양한 이야기를 또 다양하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잘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군수님의 예전 그리고 지금 뭐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느덧 이제 1년이 되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네, 네. 1년을 한번 자체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3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그러한 제 판단, 제가 이야기했는 주민들한테 변화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좀 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우리 영덕의 발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영덕은 동해안을 넘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아름다운 이미지로 뽑히잖아요. 네네. 이곳 영덕의 이미지 그대로 예. 투명하고 깨끗하고 믿음 있는 군정 운영을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아니 군수님, 네. 야 이거 웬 군수실 안에 축구공이 이렇게 있으시네요. 아, 이 예. 공이요. 예, 이거 어떤 공인가요? 이게 이거? 2015년도 예. 아시안컵 그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코치로 참석했을 때. 아, 그리고 그럼 이게 우리- 지금 다 친필 사인들인가요? 그렇죠. 영덕이 이제 또 공기가 축구고 국민들이 축구를 사랑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요. 보여드릴까요? 예, 아, 보여주신다고요? 예, 예, 예. 이게 정도는 제가 야, 두 설명을 해가 아, 되겠나? 한번더 보여주세요. 예. 예, 이게 정도인데. 야. 세 개. 오, 야. 아이고. 아, 이거 해보세요. 네. 오.